오늘은 수용이라는 이야기를 더 하면서 사주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저렇게 부유한 집에 태어났나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선물을 뽑는 랜덤 상자가 있다고 보면 그 상자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뽑게 되어 있어요. 랜덤이죠, 랜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 내가 부유한 집에 태어난 거, 내가 키가 작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 내가 키가 큰 사람으로 태어난 거,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랜덤 박스 속에서 뽑아낸 어떤 선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태어난 시간이 있어요. 태어난 때가 있어요. 태어난 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지구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인데, 태어난 시간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랜덤 박스 같은 것이에요. 제가 저희 사장님한테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곳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다. 거기서 차별 대우가 많이 심해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다 나네? 랜덤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게 했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나나 키가 큰 나나 다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떤 채널들에 보면 깨닫고 나서 저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저분도 나고 이분도 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말만 액면으로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머리로 이해해서는 알 수 없는 건데요.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가슴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랜덤박스라는 얘기도 고심 끝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어떤 드라마에 배역을 맡을 때 가난한 집 장녀의 배역을 맡을 수도 있고 그 자매들 중에 순진무구 천진난만한 자매가 있을 텐데 그 배역을 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은 천진난만한 그 성격으로 표현되어서 그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안의 고모 딸은 아주 부유해요. 그래서 고모 딸의 배역을 맡으면 아주 부유한 배역, 부유하게 태어난, 나는 왜 부유한 집에 태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그 배역을 맡게 될 거예요. 그 배역 맡음은 내가 연기자였을 때 랜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연출자가 배역을
맡겨주겠죠. 그랬을 때 내가 그 맡은 배역에 거기에 몰입을 할 뿐이지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배역을 주든 그것은 다 내가 소화할 나인 거잖아요. 이 표현은 여러 군데서 많이 해요. 근데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주팔자는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사주 공부를 아주 조금 했어요. 어느 정도로 조금 했냐면 제가 제 사주를 알게 되고 더 이상 멈췄어요. 더 깊게 이제 뭐 운까지 보고 하기에는 많이 깊고, 또 그렇게 되면 제가 사실은 이제 사주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까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사주를 아는 것만 해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면 사주 이야기를 해주면서 꼭 본인 사주를 본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를 하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팔자 중에 식상만 4개 있어요. 사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식상이 4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점집에 갈 때는요,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집에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친구 따라서 점집에 갔는데 1,000원이래요. 근데 사람 한 명당 1,000원이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친구가 자기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간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궁금한 것도 없고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뭐 사람들이 방에 엄청나게 앉아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냥 재미로 그냥 내 것만 보자 그러고 1,000원을 내놓고 제 것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이렇게 한 명만 봐달라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표정으로 살짝 기분도 나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것도 없고 제 거나 그냥 봐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상이 있는데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인간의 복은 하나도 없는 사주라고. 뭐 반찬이 밥하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는 건데 밥도 없고 국도 없고 반찬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일주일을 울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또 정성껏 해놓는다고 막 썼거든요. 그래서 그 쪽지를 어쩌다가 테이블에 흘려놨는지 그거를 남편이 읽고 이거 뭐냐고, 그래서 내가 점을 봤는데 내가 복이 하나도 없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이 왜 복이 없어? 나를 만난 것만 해도 복인데, 아니 며칠 전에 현금으로 자동차도 뽑아줬는데 왜 복이 없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 현금으로 차를 덜커덩 사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이 없는 건가? 왜 그렇게 나에게 얘기를 했지? 아마 화나서 그랬나? 그렇게 잘 본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 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점이라고 봐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 많이 했는데, 그냥 얼핏 보면 제 사주 그래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뭐 모든 복이란 복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 없어요. 있는 복 별로 없어요. 부모님, 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말하자면 지금도 남편이 저한테 돈을 하나도 안 줘요. 복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랜덤으로 가지고 나온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가 이래서 이런 아이가 나에게 왔고 이런 남편이 나에게 왔고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수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고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나였구나. 이 모든 짜증내고 화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주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서 많이 수용하게 됐거든요. 수용 차원에서 사주를 본인 거를 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저에게 와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얼버무리면서 본인의 재정 상태를 얘기하는 걸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없음에 대한 불편함,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 저는요 돈이 많은 사람도 상담을 하고 돈이 정말 없어서 500에 30만원짜리를 구하는 분도 와요. 근데 저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고 없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정확한 상담으로 사모님한테 맞는 집을 구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잘 풀어드리면, 그때서야 그분이 그렇겠구나 인정하면서 본인의 모든 재정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가장 그분한테 맞는 집을 소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가 되든 월세가 되든 매매가 되든 본인의 상태를 수용하지 않고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그 모두가 다 그냥 다른 남일 뿐이거든요. 근데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 상태를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상담이 부드럽게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에게 태어난 이 사주를 그냥 수용하면 그 태어난 사주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만이 사주로 가지고 태어날 순 없는 거고, 모두가 한 배역만 맡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에게는 어떤 배역이든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수용하고 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멋진 연기 펼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